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고3이 아니라 고2 9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카메라를 꺼볼게요. 카메라 끄고 화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인데 학교 학생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은 친구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화면을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 그림 가는 세 종류의 마그마를 물리량에 따라 구분한 거고, 나는 그 경계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중 하나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정말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를 일단 ABC 중에서 찾아야겠죠.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낮고 SiO2가 적고 온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C에 해당하게 됩니다. A가 유문암질, B가 안산암질이 되겠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A다는 틀렸고요. 여기서 나의 기억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C이다. 나의 기억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이 기억의 마그마를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내는 사람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 현무암질, 여기서 나타나는 건 유문암질, 따라서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안산암질이라고 보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 문제에 따라서 이 기억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걸 유문암질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틀린 선지인 마그마는 C이다 라고 문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C는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SiO2 함량은 Y에 적합한 물리량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에서 X축은 온도, Y축에는 Y라는 값이 써 있습니다. 이 Y에 적합한 물리량을 찾기 위해서는 현무암질은 온도는 높은 대신에 뭐가 낮아요. 이 뭐가 낮다에 뭐가 Y인데 여기에 어떤 물리량이 적합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무암질은 SiO2가 적죠. 따라서 디귿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Y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SiO2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점성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점성이랑 SiO2는 따라가니까 점성도 적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될 거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그림 나는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를 저희 학교 학생이 질문을 했었는데 가가 멘틀 대류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가는 판구조론,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판구조론, 나는 플룸이 들어가 있는 플룸 구조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가는 여기서는 판구조론, 나는 플룸 구조론이 되겠죠. 따라서 가는 열점의 생성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열점의 생성 원인, 열점은 왜 나타나는 거지? 열점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 구조론에서는 판의 경계에서만 마그마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설명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나는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올라오는 물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적으로 올라오는 플룸, 뜨거운 플룸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부 멘틀에서만 움직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니은 맞죠. 디귿, 가와 나 모두 해저 확장과 섭입대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저 확장과 섭입대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부 멘틀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판 구조론에서도 플룸 구조론에서도 상부 멘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해저 확장과 섭입대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내려가서 3번 그림은 어느 지층의 퇴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번 주에 이제 수업 시간에 퇴적 구조 수업을 했는데 퇴적 구조는 결국 간단합니다. 이 퇴적 구조가 무엇인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A, B, C를 보면 A는 뭐죠? A는 사층입니다. B는 퇴적 구조가 딱히 나타나지 않고 C는 건열이라는 퇴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퇴적 구조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건열도 그렇고 사층리도 그렇고 지층에 역전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80도 뒤집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퇴적 구조 모양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억, 퇴적 당시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A다. 사층리는 퇴적 당시 물이 흐른 방향, 또 바람의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설 강의 뭐하러 봅니까? 9월 모의고사는, 고2 9월 모의고사는 답지도 같이 나옵니다. 해설도 나오고. 그런데 해설에서는 기억이 왜 맞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기억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선지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제대로 학습해야 돼요. 그냥 이거 알아, 나도 알아, 맞췄어, 이게 아니라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니은 C의 퇴적 구조는 깊은 바다에서 형성되었다. 건열은 깊은 바다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 형성되었다라는 설명은 틀렸죠. 깊은 바다에서 형성될 수 있는 우리가 배운 퇴적 구조 중 하나는 점이층리이며, 점이층리는 바다 중에서도 대륙대에 형성되고 혹은 육지에서 형성된다면 깊은 호수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B, C가 아니라 C, B, A죠. 왜냐하면 역전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런 OX 형태의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가끔씩 등장하는데 수능에선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철수가 위에 말이 5고 아래 문제가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답이 1이겠죠. 근데 이 학생이랑 철수가 위에 있는 게 틀렸고 아래에 있는 게 맞아서 1이라고 한 학생이랑 똑같이 정답을 맞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문제를 잘 출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는. 이건 지금 9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 9월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선지 하나하나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고사리 화석은 퇴적 당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러한 고사리 같은 화석을 뭐라고 하죠? 시상화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의 어떤 특징, 대비되는 특징을 알아야 되고, 시상화석의 또 다른 예시로는 산호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빙하 퇴적물의 산소 동위원 소비를 이용하여 고기후를 알 수 있다. 맞죠? 수업 시간에는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으면 어쩌다, 낮으면 어쩌다 이런 것도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잘 안 낼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또 수능 단계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영희.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누대인 것도 맞고요.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생성된 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화석 맞죠? 그래서 다 맞아요. 다 맞아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다 맞는 것도 별로 안 내기도 하거든요. 참 독특한 형태의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러다가 이것만 30분 동안 풀겠는데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순서 없이 배열된 판구조론 정립과정 카드 가라에 대한 새 학생에 대한 모습. 이런 형태 문제 많죠. 순서대로 배열해볼까요? 가나다라 보고 대륙이동설 다음, 멘틀대루설 다음, 해양저 확장설 다음, 판구조론 다나 가라 이죠. 그래서 학생 A의 다가 나라는 틀렸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음향 측심 기술의 발달은 해양저 확장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교과서에 나와도 항상 나와 있는 서술입니다. 학생 C.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구조의 연속성은 다의 증거 중 하나이다. 백엔의 대륙 이동설 중 증거 중 하나인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구조의 연속성.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유럽의 산맥과 북아메리카의
산맥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대륙이동설의 증거 학습할 때 꼭 나오는 내용이죠. 요거를 잘 학습하셔야 되고요. 자, 6번으로